예, 장성철 소장한테 혼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의원님을 혼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장성철 소장 네. 대통령실 그 연설문은 지금 누가 쓰는지 궁금해요. 이제 말만 번지르르 하고 또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비판받을 만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근사했잖아요. 뭐는 공정하고 뭐는 평등하고 뭐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 참 역사에 남을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이 계속 공격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냐? 아 그래도 연설문 자체는 또 뭐 제대로 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 남을 만한. 어제 또 그 전에 광복절, 취임사, 자유연대 빼고 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세계를 향한 뭐 어떤 목소리구나. 이렇게 고를 만한 것 하나만 얘기해 봐요. 네? 미래. 어쨌든 미래는 가야 되니까요. 근데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초안 받아가지고 연설 비서관실에서 저걸 정리해가지고 올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 삭제. 야 이번에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가자. 그거에 대해서 아유 안 됩니다. 이 3.1절에는요 이런 얘기는 꼭 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일본에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 빨간 줄로 딱 거가지고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윤석열 정권은 늘 법거리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제징용 지금 배상 그 판결에 대해서 부인하고 대의변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만하자고요. 잘 하시겠죠. 네? 잘 하시겠죠. 그만하자고요. 법거리지나 말든지. 이재명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전당대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 장성철 소장 진작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현타죠.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정무수석의 경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대응과 반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받으려면 그때 받았어야죠. 아니 어떻게 전당대회 대표로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냐. 네. 그게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는 자세냐. 그랬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근데 이제 굴복하고 굴종하는 모습,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점점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의 명분은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에 공정하지 않은 이러한 움직임 때문이야 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단일화 1주년이더라고요. 네. 아, 3일. 그래요? 예. 1주년 기념으로 한마디 하신 건가요? 아니 일단은 출구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그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 마지막으로 또 지지층들한테 호소하고 뭔가 좀 그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늦고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출구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정치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고요. 이게 정치 입문 12년 됐습니다. 늘 이런 식의 뒷북이에요. 이러니까 결국은 친윤, 반윤, 비윤 이 구도에서 반윤, 비윤의 어떤 표심을 완전히 천안 후보한테 뺏기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 또는 하락하는 그런 지금 위기 국면을 맞이한 거잖아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저는 안철수의 정치적 리더십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이제 경쟁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천하람 후보가 이제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3등으로 나오는데 2, 3위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천하람 후보 측의 이준석 대표는 자신들이 지난주에 당원 상대로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는데 자신들이 앞섰다. 당원 상대로. 그래서 자신들이 2등 할 거다. 아마 자기들 라고 얘기를 주장인데. 해요. 예.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뀌는 것은?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안철수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있고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들 추세를 좀 보면 그래도 뭐 근소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철수가 이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과연 결선 투표를 이제 안 하고 1차에서 1차에 끝나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오늘 어느 조사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40% 중후반이고 또 나머지 세 후보가 합한 게 또 그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판쯤 되면 무응답층이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표를 결정할 때가 다가오면 거의 과반에 근접한 표를 얻거나 조금 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럼 현재 판세로 봤을 때 김수철 부원장께서는 1차에서 끝날 것이다, 결선 갈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조심스럽지만 결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갈 가능성?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대세가 이미 장악이 됐고 사실 그 대구 경북이나 또 그 표의 응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전언들을 보면 실제로 안철수나 천하람 후보가 그다지 그렇게 파괴력 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근소하게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밀었는데 1차에서 못 끝내면 그것도 문제죠. 그럼 1차에서 못 끝내면 대통령 레임덕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확 폭락하거나 변동이 크게 없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 보고 찍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도와주자. 그런 차원의 당원들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니까 다양한 당원들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 5일 날 모바일이잖아요. 그리고 6, 7일 날 ALS 이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당 사정을 잘 하시네.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그토록 밀었던 김기현 후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당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결선 투표 간다네. 3월 12일 날 결판이 난다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노리고 내가 꼭 참석하겠다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근데 근데 잠깐 서두에 인사하고 빠지세요.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발표 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반에 가서 인사만 하고 빠진다. 내 마음 알지 하고 가는 거죠. 그래도 네. 중요하죠. 네. 근데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의혹 가지고 막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명확하게 어떠한 힘을 발휘해서 노선 변경을 했다라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또한 김기현 후보가 선제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수사를 해. 또 가만히 있으면 당신 정계 은퇴 자꾸 이상한 헛소리하면 정계 은퇴야 막 이런 식의 공격도 하고 강하게 나오니까 다른 입증 책임을 못 하고 있는 상대 후보들이 오히려 좀 구석에 몰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은 김유정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당원들이 이번에는 1년도 안 된 대통령 도와줘야지 괜히 또 당대표랑 갈등 분란이 있으면 우리 총선 어떻게 치러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들으니까 김기현 쓰러지면 윤석열 쓰러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전으로 홍보가 되면서 이번에 김기현 당 대표를 뽑는 게 윤석열 대표의 성공을 돕는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어감 느낌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표율에서 막판 조직표가 어떻게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 쪽이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고 지명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각자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천하람 후보가 SNS에서 설전을 펼쳤는데
홍 시장이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서 요즘 당대표 선거를 보니 비전은 아예 없고 자해, 음해, 비아냥만 난무한다.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이 일시적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망언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김대중을 큰 정치인으로 존경한다면 박정희 존영이 걸려있는 우리 당을 그만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는 반대당 논리를 추종한다면 굳이 우리 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근엄하게 얘기를 한 거죠. 천하람 후보 즉각 반격했습니다. 대구 온돌방에 앉아 계시니까 따뜻하십니까? 호남이 무슨 외국입니까? 정치는 당선되기 편한 곳으로 하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서도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종북 좌파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시장님께서 이해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원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제 대구 연설을 못 보셔서 하신 실언입니다. 중앙 정치에 일체 관여 않고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에 충실한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이제 비꼬는 얘기죠. 궁금한 게 장성철 소장. 네. 홍 시장이 왜 이렇게 개입을 해요?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다라고 전 보여지고 어쨌든 권력의 무서움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본인이 2027년도에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집권 쪽에 지금 흔들릴 때 도와주면 나에게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 초에 가장 센 권력의 무서움, 내가 이렇게 편 안 들어주면 좀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공식적인 말씀은 나 당 상임 고문이야. 왜 상임 고문이 왜 내가 이게 전당대회 한마디 못해. 나 잘못한 일 안 하고 있어. 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기란 교수. 체급으로 놓고 보면 홍준표 시장은 헤비급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천하람 부분은 완전히 반탄급, 그것도 라이트 반탄급 이제 시작하는 건데 네.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이 뭘 이렇게 공방을 벌일 때는 체급이 낮은 사람이 체급 높은 사람을 상대로 자기 체급 키우기 위해 삼판 붙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헤비급 반탄급한테 이렇게 잽을 하는 건데 그건 좀 이례적이에요.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시장이 독특한 캐릭터죠. 낄낄빠빠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의 급부상이 가져온 저는 또 현상도 있다. 그러나 저는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장이죠. 시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대목 중에 제일 와닿는 것은 비전도 없고 자의 음해만 난무한 국민의 전당대회 이런 자아 비판 이건 와닿아요. 네, 홍준표 시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하람 후보가 순천에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허덕허덕 되면서 어렵게 정말 윗방 이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서 젊은 후배가 저렇게 어렵게 정치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아냥과 편하는 정말 옳지 않은 모습 같아요. 홍 시장에 대한 내부 평가는 좀 어때요, 김수철 부원장? 일단 정치적으로 기민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안 되니까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뭐 장관을 하겠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그냥 곧바로 하방을 해가지고 또 대구에 가서 시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그 상임 고문으로서의 뭐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좀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구 출신 천하람 후보가 그 힘든 험지에 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고요. 대구에서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는 약간 유승민 비하나 비슷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이나 TK 지역에서는 본인이 여전히 영주로서 균열감 없이 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이름을 날리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김유정 의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죠.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대부분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단체장으로 가서 지역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서울시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뭐 이렇게 중앙 정치에 이렇게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캐릭터는 사실 처음 목도하잖아요. 우리가 진보 보수 막론하고 그래서 참 독특한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시는 별로 뭐 크게 할 일은 없으신가 봐요. 되게 일 열심히 하신대요. 계셨죠. 서울, 근데 네. 저는 서울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아, 일은 네.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고. 네, 근데 이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SNS 하시는 거예요? 네, 일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치가 약간 인플레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초선 의원만 되면 대통령 나오려고 하고 자기 성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뭐 구청장 되면 또 시장 하려고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을 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와 우리 대왕이시여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끝나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포지션으로 갈 때 또 공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특이하신 분이기는 해요. 특이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장해찬 후보 그 웹소설 가지고 지금 좀 뜨겁던데 장성철 소장 그 소설에 아이유 실명이 등장한다면서요. 다 아시면서 저한테 아니 나는 근데 그 소설은 뭔 소설인지 모르고 저도 뭐 안 읽어봤는데 강남 핫타라고 해가지고 예. 뭐 그런 가수나 여배우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걸 갖고 그냥 치료해준다 뭐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름을 실명을 써요? 그래가지고 어그로를 많이 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실명이라? 그거 가지고 예, 대략 뭐 들리는 얘기는 한 2억 정도 당시에 그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지금 그 본인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다 바꿔서 이제 그분들이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이름을 다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나 못 듣고 소설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만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를 했고 아이유 팬들에게는 뭐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나 이기인 후보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본인이 은근슬쩍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좀 다 바꿨다라는 보도까지 뭐 나왔어요. 그 후보한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겠죠. 다만 내가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정치를 할 걸 생각을 못 하고 썼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하는 그렇죠. 게 그게 상식 정확하죠. 아닌가요? 네.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번에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못해놓고 사과들을 안 해요? 글쎄 말입니다. 참 정치인들. 이게 윤석열 정권 맞춤형 최고위원인 건 맞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패기 있고 사과 안 하고 잘못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서는 굉장히 합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잡으러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나왔는데 쥐는 검사도 아니잖아. 검사들이랑 친한가 보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좀 진지하게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해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장해찬 뭐 최고위원 후보뿐만 아니라 여야 다 막론하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이고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버리는 이걸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장해찬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여권의 지도부로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정치인으로 탈바꿈할 때 상당한 부담감이 될 거예요.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 악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제목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더라고요. 그러네. 김수철 본장은 그 소설 내용 아세요? 제가 하도 이제 궁금해서 네. 웹소설하고 일반 소설이 어떤가 싶어요. 어제 밤에 이제 그 네이버에 가가지고 좀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패널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냈어요? 예? 얼마 냈어요? 돈 안 내고 무료로. 아,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예, 볼 수 있나요? 앞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 돈을 받는데
사실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단서를 달긴 했더라고요. 현재 실제 인물과는 상황이 뭐 맞지 않, 그러니까 실제 인물하고는 전혀 허구다 이렇게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이 막 나오다가 이제 뭐 화타 이야기 나오면서 꿈에서 깬 그 주인공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뭐 참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소설의 뭐 창의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부끄러운 하세요. 화타는 의사 아니에요? 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를 하고 막 그러는 소설인가요? 성적인 것이 많이 있나요? 예,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그 치료를 할 때 성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에도 지난번에 뭐 소설 써가지고 뭐 문제 일으키고 좀 이상했던 사람 저는 전혀 모릅니다. 네, 정기남 평론가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국민의힘이죠. 저는 당원 아니에요. 저 일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과거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별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또 가고 싶다면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도 저는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안 갔어야죠. 예. 뭐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또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김수철 원장한테 물어보자니 너무 또 아니요, 근데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네. 인사를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할 때 답을 정해진 답정너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본인들께서는 뭐 몰랐다고 하고 그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답이 정해진 인사, 답이 정해진 정책을 하다 보면 그 인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답을 정하지 말고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찾아 쓰려고 해라.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답을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그 큰 문제인 거잖아요. 국가 수사본부라는 게 3만 명이 되는 수사 인력을 관할하는 최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자리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을 정해놓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듯해서 답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 해줄 줄 알았어요.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철 부원장님의 의도대로 말씀 취지대로 저는 다음 그럼 국수본부장을 누가 될 거냐. 저는 또 검사 출신을 찾는다면 이게 인사 시스템 검증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요즘에 정치판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상식이 좀 안 맞아. 그래서 오늘 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하고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일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